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멤버십 13번째 공유인 사유도로를 과반수 지분권자가 출입 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일반용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걸 먼저 보시고 이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천가에 그리고 또 호수가에 별장형 주택 여러 채가 있는데 맨 안쪽 세 채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목은 도로가 아닌 것도 있고 도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의 반대가 있는데도 외부인들이 무단 출입으로 주거 환경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설치했다가 다시 차단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공유자들에게는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러니까 서너 채 집이 있는 안에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펜션에는 수시로 외부인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과반수 지분권자가 대문 또는 차단기를 단독으로 설치할 권리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민법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민법에는 공유물인 경우 과반수 이상의 소유자는 현재 상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 관리할 권한이 과반수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단기 설치 또는 대문 설치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건 공유물의 관리 문제가 아니라, 민법상 문제가 아니라 공법상으로도 우리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관광객의 방문으로 불편해진 주민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별장형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은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말이죠. 다만 내부에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전원주택과 달리 차단기 설치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민법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도로가 개설될 때의 공법의 제한 및 공로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할 때,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산지 농지 전용 허가할 때 어떤 도로의 기능이 되었는지와, 그리고 공로가 되었다면 과반수 소유자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등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포장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장이 됐다는 것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공로로 제공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일 뿐, 포장이 곧 건축법 도로이거나 포장이 곧 공로라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비도시 미연지역은 건축법에 접도 의무가 없습니다. 건축법 44조에서부터 4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도시 미연지역은 말입니다. 여기에 44조는 접도 의무, 45조는 건축법 지정도로 만드는 절차, 그리고 46조는 건축 후퇴선, 47조는 건축선 내에 행위 제한, 이런 것 등이죠. 그래서 대지에 접도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축법이 수허가자에게 부여한,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람한테 부여한 접도 의무의 입법 취지, 접도 의무는 어떤 거였습니까?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였잖아요. 본인도 대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물론 긴급 차량, 119 차량이 주가 되겠죠.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가 돼 있느냐를 허가청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입로 확보할 공간이 있을 때만 건축허가나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접도 의무의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과반수 소유자가 단독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긴급 차량이 드나들 때 불편까지 이 과반수 소유자가 배제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 지자체,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이 관할구역인 지자체 장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사정을 지자체 장한테 질문해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로는 지금 지목이 전입니다. 이 통로는 물론 지목이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막다른 도로 형태로서 그 안에 내 집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물론 아직 주택이 지어지지 않는 여러 필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택은 3개고 나머지 필지까지 포함하면 여러 필지가 될 수 있는데, 이 길이 막다른 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사인이, 그러니까 그 근처의 땅을 두 사람이 사서 여러 필지로 분할을 하면서 두 사람도 각각 건물을 지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원주택 부지 형태로 분할을 해서 타인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그 내부 도로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있기 전에는 산지전용 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포장을 했는데, 이 통로는 인근의 필지들이, 인근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고 그 위에 여러 채의 주택이 지어지면서 개설되었다면, 이런 통로는 사유라도 헌법에 보장된 통행 자유권과 국토계획법, 건축법의 제한을 받으므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공로인 것은 맞습니다. 건축법 입법 취지는 법제처 유권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건축법 44조 1항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避難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인 바. 그래. 대법원 2003-6382, 98-18-299 판결 등에서 유권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자, 그럼 공로는 일반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것이 공로입니다. 그래서 공로에 대한 판단 여부도 사실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자, 공로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 통로가,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이 통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또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공로이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소규모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마을 안길이나 농로가 아니더라도 허가청이 여러 건축물 대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또는 그 개발행위 허가 제도 이전의 형질 변경 허가를 하면서 여러 필지 대지의 진입로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때 이 통로를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였을 것이므로 지자체 허가서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지자체가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면 여기는 이제 공로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헌법 23조 1항에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23조 1항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공법상 제한이 있는 곳이며, 또 헌법 23조 2항에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토지라도 공공복리에 맞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조에 환경권이 있고, 또 122조에 국토 효율적 이용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상 제한, 헌법에 의해서 규정된 공법상 여러 가지 제한에 해당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민법 211조에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면서도 법률로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반
공법과 민법상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 소유자라도 일반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제한 근거를 찾아서 국토계획법, 건축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민법에는 211조 소유권의 내용을 해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제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통로 지목이 전이라도 사유도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통로는 지자체가 수차례 건축허가에서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건축법도로 지정하지는 못했지만 도시지역이라면 이제 건축법도로 지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지역이었으면 지정했다는 것이고, 사유라도 형질변경 허가, 개발행위 허가에 형질변경 허가 또는 농지 산지 전용 허가 때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마을 안길 및 농로로 보았기 때문에 수차례 포장을 하면서도 지목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것인데, 그 근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법리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법리는 소유자가 어떤 형태로든 이익 편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란 재산사용의 이익, 분양 등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거나 허가를 받는 행정적 이익을 얻었거나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자조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했거나 또 교통이 편리해졌거나 또 그리고 가족의 교통 편리와 건축법 도로 등을 통한 행정의 이익이 얻었거나 또 취득할 때 이미 이런 것들이 마을 안길 및 공로라는 걸 알고 매수했거나 또 단지가 분할될 때는 그 전후에 이미 공로가 된다라는 것 등의 제한이 있다. 배타적 사용권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사유도로가 아닌 공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두 사람이 2001년 10월경 이 통로와 인근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서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에 그 위에 두 채의 건축물을 각각 짓고 너비 3.5m의 통로를 진입로로 단지 내 도로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근 토지주들은 이 통로를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도로로 볼 수 있어 통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판단은 종합적으로 고찰하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차단기 설치가 또는 대문의 설치가 공유무로 관리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로가 공로가 아니면 공유자의 협의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차단기 설치 방법이나 그 차단기 대문 유지 관리 방법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피해가 클 수 있다면 공유물 관리를 넘어선 행위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차단기 설치가 공유물 관리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이미 각기 다른 용도의 건축물, 어떤 집은 전원주택으로, 어떤 집은 펜션으로, 그러니까 이제 별장이냐 아니면 영업용 건물이냐는 거죠. 로 지어진 각기 목적이 다르므로 굳이 통행을 막는다는 협의를 해야 한다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이 아닌 그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라는 접도 의무 입법 취지에 맞게 각 건축물에 똑같은 통행 권한이 있다고 봐서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사용 수익하는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민법 제2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관리가 아니고 처분이나 변경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다수 지분권자라고 하여도 나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대법원 2000-33638 등에서 유권에서 하고 있으므로, 이 대문의 설치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대문 설치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의 영업에 크게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5번째, 방범 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다른 방안을 구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간혹 외부인의 무단 침입 또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있어도 그 정도는 토지 소유자가 또는 일반 주민이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할 것이므로, 과반수 소유자라도 반대하는 소유권자를 무시하고 차단기를 설치하여 인근 토지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 권한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차단기 설치가 아니더라도 CCTV를 설치해서 방범 및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서 주거 환경이 침해된다면 다른 곳처럼 예쁜 안내판을 만들어서 출입자의 경각심을 자발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찾는다면 더 효율적이면서 이웃 주민들 간의 불편도 사라지고 우리 동네 부동산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 정리하면, 경치가 좋은 곳에는 전원주택, 펜션 등이 있고 그곳에 진입로가 있으면 관광객들은 이런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통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침해될 수 있어 거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이나, 건축물이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을 출입하는 차량의 대수 또 횟수 등을 고려해서, 즉 전원주택으로 혼자만 사는 집이냐 아니면 펜션으로 사용한 여러 집이냐의 그 상황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치 좋은 강가에 세 채의 건축물과 10여 필지의 농지 및 임야에 접해 있는 막다른 도로 형태의 마을 안길 및 농로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인 도로인 경우에는 과반수 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이미 공로가 된 경우에는 공유자들만의 합의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앞서 설명했던 헌법상 제한, 국토계획법, 건축법상 제한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을 한다면 이미 공로가 돼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이런 것들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헌법, 공법, 민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